제안서 작성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서 작성 방법은 지원 유형별 제안서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올해 제안서를 좀 많이 유형 개편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제안서별로 그 작성란 위에 박스로 이 박스에 어떤 부분들을 써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만 보셔도 사실 어느 정도 이 사업의 유형과 이 사업의 유형에서 제안서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잘 읽고 그 유형에 맞는 제안서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간혹 제안서 그 유형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다른 유형의 제안서로 제출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그 각 유형에 맞게 양식이 다 다르니까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 유형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산 부분은 공고문에 첨부된 집행 기준에 따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꼭 지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집행 기준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집행 지침에 대한 설명 넘어갈 텐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질의응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집행 지침에 대한 사업 설명의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요. 좀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비해서 집행 지침이 기준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모품 기준이 좀 작년에는 약간 두루뭉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정확하게 규정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모품과 자산성 비품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셨는데 작년까지 올해는 조금 더 구체화됐으니까 요거 참조하셔서 소모품과 비품 구분해서 책정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 활동비 기준이 작년에는 시간당 1148원이었는데요. 1530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에 준하게 맞춰서 올랐고요. 간혹 그 1530원 안 지키고 이거보다 적거나 많게 책정하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가급적 1530원에 가급적이 아니라 1530원에 맞춰서 일반 활동비를 책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가 작년까지는 비목에 있었잖아요. 이게 비목명이 변경됐습니다. 간담회비로 업무 추진비가 변경이 됐고요. 요거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담회비면 간담회 할 때만 써야 되냐 하실 수 있는데 업무 추진비에서 비목명만 바뀐 거고요.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난해 업무 추진비와 동일하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가 원래 대표 제안자나 운영 담당자 활동가의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제반 경비, 그래서 업무 추진비에는 다른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비목이 다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간담회 비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보조금의 15% 이내에서만 편성이 가능하고요. 넘어가서 보험비 비목이 신설됐습니다. 지금까지 행사 같은 거 할 때 가끔씩 사고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험비를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그 항목이 없어서 좀 애매했었잖아요. 그래서 보험비 비목이 신설돼서 만약에 행사를 하는데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비 비목에서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요. 그 자부담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10% 기준 바뀐 거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좀 변경된 부분이 작년까지는 재능활동을 자부담으로 인정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아쉽지만 재능활동은 자부담으로 편성이 안 되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염두에 두셔서 자부담은 10% 이상 의무고 10%까지 책정하셔도 괜찮습니다. 10% 책정하셔야 되고 현금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만 편성할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바뀐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목들이 있는지 한 번만 쭉 훑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활동비 책정하실 수 있고요. 시간당 1530원이고 1인당 1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동일하고 대표 제안자 중에서는 실무 책임자 1인에 한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간담회비, 업무 추진비 아까 말씀드렸고요. 넘어가서 활동비성 사업 운영비 내에 활동비성 경비에 여러 가지 비목을 편성할 수 있는데
강사비 편성 가능하고요. 강사비 세부 기준은 요거대로 책정해 주시면 됩니다. 더 적거나 더 많은 거는 많게는 책정이 안 되고요. 자부담으로 기준은 초과 지급은 자부담으로 편성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뭐 이렇게 좀 조정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지양해 주시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렇게 저희 센터로 상담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나 뭐 이런 비목도 강사비와 준하게 책정하실 수 있고요. 단체인 경우에 뭐 5인 이하, 뭐 6인에서 10인 이렇게 비용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참조하셔서 책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서요. 네, 원고비 기준 책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활동비성 경비는 대표 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에게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것도 작년과 마찬가지인데 활동비성 경비는 불가하고요. 네, 그래서 이 점 염두에 두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운영비의 식비 및 다가비 기준에 따라서 식비는 1인 8,000원 이하, 다가비는 1인 4,000원 이하로 책정하실 수 있고요. 보조금의 20% 이내에서만 책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외여비는 실비 정산하는 거고요. 숙박시설 이용 시 1인 1실 5만 원 기준입니다. 네, 실비 정산하는 거고 당연히 뭐 이거는 모든 비목에 마찬가지인데 사업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네, 그 뭐 이렇게 사업에 소요되는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물품과 뭐 비품, 자산성 물품 이런 것들의 구분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는 자세하게 공고문에 나와 있고 올해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진 점이 있는데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되고 그래도 애매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 센터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비는 20% 이내고 마찬가지로 소모성 물품 구입비가 비와 도서 구입비 다 사업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사업 계획에 다 책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단기 임차료, 홍보 인쇄비, 교육비, 사업에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교육시설 입장료나 이런 것도 편성하실 수 있고요. 올해 새로 신설된 보험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설비이고요. 작년에는 시설비 비목이 아예 안내가 안 되거나 없었는데 올해 인프라 지원형만 시설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는 시설 공사비와 자산 취득비를 편성할 수 있고요. 이 세부적인 기준은 사업 설명의 자료집과 공고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서 책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자산 취득비로 구입한 장비나 물품의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좀 잘 관리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집행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렸고요. 이제 제안서 작성 요령을 드리고 꿀팁도 하나 드릴 텐데요. 네, 그래서 꼭 나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작성 요령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성 요령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고 이렇게 사업 계획이 되게 이렇게 방대하고 구체적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안서라는 거는 심사위원들과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서에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은 심사위원들이 보시기에 판단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급적 빈칸 비워두지 마시고 가능한 선에서 다 적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어디 있냐? 보통 공부할 때 교과서를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저희 사업의 교과서는 사업 설명의 자료집과 공고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고문에 심사 기준표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 기준표도 유형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염두에 두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심사 교과서를 잘 보라는 거 요거가 꿀팁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마감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마감 시간이 24일 오후 6시까지인데 간혹 꼭 이렇게 한 해 한두 분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마감 시간 이렇게 접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시스템상 오류가 나서 잘 안 됐다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상
닫히는 거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6시까지 접수가 마감된 시스템상에서 마감된 거에 한해서만 접수가 되는 거고요. 이메일이나 뭐 다른 그 접수 방법 안내 드릴 텐데 다른 방법으로는 접수가 불가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미리 준비하셔서 너무 이렇게 바트게 일정을 잡기보다는 좀 미리 당일날 오전에 접수를 마무리해 주시고 뭐 가급적 전날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하고 접수할 때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은 접수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야 접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회원 가입 절차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막 문자 인증도 해야 되고 또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공고 때문에 들어가니까 비밀번호를 까먹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까먹는데 여기가 저희 홈페이지가 아니라서 비밀번호를 바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접수 홈페이지에서 미리 회원가입해 두시고 로그인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넘어가서요. 제출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접수 기간이 4월 23일부터 24일까지고요. 24일 오후 6시 마감입니다. 그래서 23일 오전에 접수창이 열릴 거예요. 지금은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공고문이나 그 공고는 올라와 있는데 접수는 막혀 있습니다. 접수는 23일 날 오전에 여니까 준비해 두셨다가 23일 날 공고 열리면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출 서류는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사업 제안서, 모임 소개서, 운영 인력 이력서, 단체인 경우에 단체 등록증 및 증빙 서류, 그리고 사업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그리고 인프라 지원형에만 해당되는데 공간 확보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저희 제안서 양식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제안서 양식에 포함 안 돼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은 운영 인력 이력서 한 부 이상이 필요한데 요거는 제안서 양식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운영 인력 이력서는 이 사업을 이끌어갈 역량을 보기 위한 기준이니까 뭐 양식에 제한은 없고요. 이력서 양식에 제한은 없고 이 운영 인력에 대한 이력서를 한 부 이상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체 증빙 서류는 뭐 고유번호증 있으면 고유번호증 서류, 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등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주민 모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프라 지원형 그 공간 확보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간 확보 서류 아까 뭐 공문서나 뭐 계약서나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공고문에 상세한 예시 있으니까 인프라 지원형을 지원하는 곳들은 꼭 공간 확보 증빙 서류까지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출이 안 되면은 접수가 안 된 걸로 되기 때문에 꼭 인프라 지원형을 지원하는 곳은 미리 챙기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아니에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고요. 그래서 주소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 게 아니라 공고문이나 이런 자료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지만 접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만 받으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회원가입 그리고 로그인도 한번 해보시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뭐 우편이나 이메일이나 접수는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접수 영상도 좀 다시 보여드리고 설명의 자료집에도 접수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접수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 접수하실 때 연락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공모 절차나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접수를 23일, 24일까지 받고요. 24일 오후 6시 마감입니다. 온라인 접수만 받고요. 마감이 되면 그 뒤에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심사가 진행되겠죠. 심사는 5월 6일, 7일 그리고 한 주 건너뛰어서 5월 11일 월요일 이렇게 텀이 있습니다. 금요일이 아니고요.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3일 진행이 되고요. 3일 진행되는데 날마다 지원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5월 6일
경우에는 거점형, 지역 연계형, 인프라 지원형 면접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5월 7일은 지역 연계형, 커뮤니티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5월 11일 월요일은 자유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 지원하시는 분들은 요 일정은 꼭 미리 비워두시고요. 저희가 심사 일정이 좀 조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원 접수 현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점 양해도 부탁드리고, 그래서 가급적 요 심사 일정이 있는 날은 가능하면 좀 일정을 좀 여유 있게 비워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심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꼭 심사 때는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시간은 접수가 마감되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니까 이날은 좀 전체적으로 하루 정도는 다 여유 있게 좀 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결과는 그 다음 주 목요일 5월 14일 목요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정리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 변경될 수도 있는데 14일에는 발표를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거점형의 경우에는 사전에 서류 평가나 현장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수요일에 사전에 현장 평가가 있으니까 거점형을 지원하는 곳은 29일도 일정을 미리 비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비워두셔야 됩니다. 네. 공모 이후 일정 말씀드릴게요. 네. 질문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질문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거점형 현장 심사 제가 5월 29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4월 29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공모 이후 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단체 간담회, 그러니까 결과 발표가 나고 선정된 곳들은 선정단체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집행 예산은 어떻게 되고 협약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5월 19일 화요일 오전으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사업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그 시국 때문에 오프라인의 어떤 대규모 모임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온라인 선정단체 간담회도 고민을 하고 있고, 온라인이 힘드신 분들만 따로 대상으로 해서 좀 소규모의 선정단체 간담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5월 16일, 19일 그리고 5월 18일에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도 좀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좀 미리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좀 보시고, 요 선정단체 간담회 일정은 저희가 뭐 코로나 시국이 뭐 다 바라는 게 빨리 이제 좀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최대한 확정해서 뭐 이렇게 심사하러 오실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나 바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종 확정되면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 일정들은 좀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정단체 간담회 이후에 실행계획서 수정이나 협약 체결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5월 20일 마감으로 진행이 되고요. 6월 중에 보조금 시스템 사용법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 보조금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했었는데 올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이 되면서 저희도 좀 배워야 되고 같이 다 배워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도 일정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중간보고서 8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비 집행 마감이 12월 4일까지입니다.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올해 아시다시피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이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결산 보고 시점이 좀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을 작년까지는 좀 12월 중순이나 말까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결산 마감이 좀 당겨지면서 12월 4일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작성하고 고민하실 때도 요거를 염두해 두셔서 12월 4일까지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점 염두하셔서 사업 계획을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는 집행 마감을 4일까지 하고 12월 18일까지 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모 이후 일정 안내였고요. 네, 사전 컨설팅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아까 열린 컨설팅도 말씀드렸는데 꼭 이때만 컨설팅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상시적으로 사전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모 기간 중에 대신에
접수 기간에는 좀 컨설팅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접수 기간에는 접수 연락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한 컨설팅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4월 22일 저녁 오후 6시, 저녁 6시까지만 사업 내용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한 점 염두에 두시고요. 컨설팅은 지원 유형 안내라던가 사업 제안서 검토나 예산 편성 방법 등 다양하게 문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 컨설팅 어떻게 하냐? 전화도 가능하고요. 내방 상담도 사전에 미리 연락만 주시면은 일정이 가능한 선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도 있으니까 그 카카오톡 통해서 저녁 시간이나 남겨주셔도 저희가 바로바로 저녁 시간이나 휴일이나 이럴 때는 바로 답변을 못 드려도 가능한 시간, 돌아오는 주중 시간에는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열린 컨설팅 한 번 더 앞에 설명드리는데 오늘까지 신청 받고 있으니까 주말이나 월요일까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좀 일찍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좀 조율하고 확보하는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신청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 꼭 필수입니다. 사전 신청 안 하고 갖고 간혹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지원서 그리고 제안서 작성 방법 그리고 집행지침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일정에 대한 안내고요. 그래서 제안서 접수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홈페이지 아니고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접수하는 방법 영상으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다시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접수 방법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 잘 보셨죠? 접수 방법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사업 접수해 주시고요. 접수하실 때 꼭 시간 여유 있게 해주셔야 되는 점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설명은 끝났고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저희가 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안내를 드릴 텐데 일단은 저희 센터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습니다. 채팅방이나 이렇게 친구 찾기에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검색하시면은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 있으니까 거기서 질문 주셔도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 가능하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